그렇게 계속 해고 다닐 거면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해. 도도이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임지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채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약혼을 깨서라도 막아야 할 만큼 네 아버지 쪽에 감춰야 할 게 있다는 뜻이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도도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적한 변호사 한 사람의 돈줄이 어쩌다 두 집안의 운명을 이토록 벼랑 끝으로 몰아가게 된 걸까요? 무엇이 이들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지 그 시작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밤이 깊도록 차승우의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을 나온 뒤로 차승우는 일자리를 구하는 대신 오래 묵은 뒷조사에 매달려 왔습니다. 나세리를 통째로 무너뜨린 인도네시아 투자 사기, 그 판을 짠 변호사 변우안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부터였습니다. 차승우는 밤새 변우안의 계좌 흐름을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갔습니다. 돈은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쳐 인도네시아의 이름뿐인 회사로 흘러갔고 그 회사의 서류에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회사로 큰돈이 오갔다는 것은 애초에 누군가 작정하고 만든 통로라는 뜻이었습니다. 차승우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 돈의 일부가 향한 길목이 언젠가 신문에서 스치듯 본 도도의 아버지의 선거 자금 세탁 정황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차승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짚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히 겹친 거라면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사기라고만 여겼던 사건 뒤에 훨씬 크고 위험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차승우는 흥분과 불안이 뒤엉킨 얼굴로 자료를 하나씩 갈무리했습니다. 서둘러 출력한 종이 뭉치를 가방에 쑤셔 넣으면서도 자꾸만 창밖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누군가 이 흐름을 눈치채면 자신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등줄기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겁이 나 손을 뗐을 일이었습니다. 다리를 잃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온 세월이 길었던 차승우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남을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승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세리가 잃은 것이 얼마인지, 그로 인해 서촌 식구들과 나진이가 어떤 벼랑에 서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에는 형 차승현과 자신의 몫으로 남겨졌던 지분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라 할 수도 없고 온전히 제 일이라 할 수도 없는 묘한 매듭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여자와 나진이를 원망하고 밀어냈던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승우는 가방을 둘러매고 방을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새벽의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가장 먼저 보여야 할 사람은 나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회사와 얽힌 일이라면 나진이만큼 절박하게 진실을 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차승우는 걸으면서도 머릿속으로 자료의 흐름을 몇 번이고 되짚었습니다. 놓친 조각은 없는지, 혹시 자신이 잘못 짚은 것은 아닌지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그 돈이 흘러간 끝자락은 결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차승우는 어둑한 거리를 가로질러 나진이의 화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손에 쥔 자료가 이 모든 것을 뒤흔들 첫 단추가 되리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화실문이 다급하게 열렸습니다. 차승우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서자 나진이는 들고 있던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임지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차승우는 인사도 건너뛰고 곧장 탁자 위에 종이 뭉치를 펼쳐 놓았습니다. 이거 좀 봐. 변우한 그 인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밤새 쫓았어. 차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진이와 임지우는 종이 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화살표와 숫자들 사이에서 차승우가 손끝으로 한 곳을 짚었습니다. 여기. 엄마 돈이 흘러간 끝이 하필 이 사람 쪽하고 닿아 있어. 나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임지우 역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세 사람은 나세리가 그저 운 나쁘게 사기꾼에게 걸려든 피해자라고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세리는 우연히 걸려든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겨냥된 표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진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엄마를 노렸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차승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그런데 이걸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차승우가 낮게 답했습니다. 임지우가 팔짱을 낀 채 종이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사기였다면 이렇게까지 겹겹이 흔적을 감출 이유가 없죠. 이건 누군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일 같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단순 사기로만 여겼던 사건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가 다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들이 자꾸만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엄마가 이걸 알면 얼마나 무너질까요? 나진이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차승우는 그런 나진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알아내야 해. 엄마한테는 확인이 다 끝난 다음에 말하자. 임지우도 무겁게 동의했습니다.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상대가 먼저 눈치챕니다. 침착하게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해요. 나진이는 그제야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숫자와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그 속에 아버지의 회사가 얽혀 있다고 생각하니 한 줄 한 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들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림 그리던 눈으로 보면 또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승우는 그런 나진이를 대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지기만 할 줄 알았던 나진이가 오히려 먼저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각자 처한 자리는 달랐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만은 똑같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화실창으로 아침 햇살이 비껴들었지만 세 사람의 표정은 조금도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차승우는 화실을 나서자마자 서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받은 사람은 노영주였습니다. 엄마, 나 승우예요. 급하게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차승우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노영주는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며 되물었습니다. 차승우가 변우안의 자금과 도도히 아버지 쪽 정황을 간추려 전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제 겨우 그 여자하고 한 집에서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또 무슨 바람이 부는 거니. 노영주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름이가 건강을 되찾고 집안에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어렵게 되찾은 평화가 또 흔들릴까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승우야, 엄만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 그 집 일이라면 지긋지긋해. 노영주가 힘없이 덧붙였습니다. 곁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차승현이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승우야,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다시 말해봐. 차승현이 동생을 다잡듯 말했습니다. 차승우는 자신이 밤새 확인한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차승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해. 차승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심증만 가지고 함부로 나섰다간 오히려 우리가 당해. 확실한 근거부터 하나씩 모으자. 차승우는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이 탔습니다. 형, 그런데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그놈들 다 빠져나간단 말이야. 차승우가 답답한 듯 언성을 높였습니다. 차승현은 동생의 마음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가게 두지 않으려면 더더욱 서두르면 안 돼. 감정으로 덤비면 다 놓친다. 상대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직 우리도 모르잖아. 형의 단단한 목소리에 차승우는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알았어. 형 말대로 할게. 대신 나 혼자라도 계속 파낼 거야. 차승우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차승현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노영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승우 저 녀석 또 무슨 일에 목을 매는 거니? 차승현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어요. 제가 잘 살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차승현 자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조차 오래 묵은 사고의 진실을 파헤쳐온 그였습니다. 감춰진 일을 들추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차승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승현은 그런 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촌 식구들에게도 이 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세리와 한 지붕 아래 지내게 된 지금 그 여자가 겪은 일이 곧 이 집의 앞날과도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잃은 지분이 무너지면 서촌 자녀들의 목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무겁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임지우는 화실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이 일은 임지우가 나설 이유가 조금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세리도 나진이도 임지우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지우는 그렇게 간단히 등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인연의 매듭이 하나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도도희와의 약혼이 그러했고 삼촌 임사빈의 건물에 새들어 사는 서촌 사람들과의 인연이 그러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세리가 부은 투자에는 서촌 자녀들 몫으로 남겨졌던 지분까지 끌어다 넣은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돈이 무너지면 서촌 식구들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실 곳곳에 걸린 나진이의 그림들이 임지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에 대한 위로가 담긴 그 그림들을 볼 때마다 임지우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짙어졌습니다. 임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야. 그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임지우에게 나세리 모녀는 여전히 남이었지만 눈앞에서 사람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가 이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에 외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임지우는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는지를 새삼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곁에 있던 나진이가 조용히 임지우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건 저희 집안일인데요. 나진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임지우는 잠시 침묵하다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진희 씨 집안일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임지우가 나진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그게 더 두고두고 마음에 걸릴 것 같아요. 임지우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단단한 결심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그런 임지우를 말없이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옆에 있어준다는 사실이 지금 나진이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임지우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도도희와의 약혼이 걸린 일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만약 도도희의 아버지가 정말 이 일에 얽혀 있다면 진실을 파헤치는 순간 자신의 앞날도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임지우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편한 길을 택해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지금껏 자신이 지켜온 것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진희 씨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버텨봐요. 반드시 매듭을 풀 수 있을 거예요. 임지우가 나진이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진이는 고개를 들어 그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다 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임지우는 도도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자리였지만 임지우의 낯빛은 내내 무거웠습니다. 도도희는 그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도도희가 임지우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임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희야, 네 아버지 선거 자금에 관해서 물어볼 게 있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도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기가 남아있던 얼굴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도도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저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긴 왜 해? 다 지난 일이고 뭐 오해겠지. 도도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다음 주에 어디 갈지나 정하자. 응? 도도희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조급함이 오히려 임지우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임지우는 도도희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면 저렇게까지 서둘러 말을 돌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임지우의 가슴 한구석에 미세한 위화감이 번졌습니다. 도희야.
임지우가 낮게 도도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나는 그냥 오해면 오해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네 입으로 듣고 싶은 것뿐이야. 임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도희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왜 그렇게 봐? 나 아무것도 몰라. 아버지 일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 도도희가 방어하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느낀 위화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알던 도도희와 지금 눈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도도희 사이에 낯선 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도희가 감추려 할수록 임지우의 의심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임지우는 그 틈을 애써 모른 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마지막으로 도도희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면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어. 그런데 도희야, 자꾸 이렇게 피하기만 하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임지우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도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잔을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자리를 파하고 돌아서는 임지우의 어깨가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뒤에 남은 도도희는 임지우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도도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위에서 손가락이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잃게 될지 도도희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나진이는 다시 차승우를 붙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빠 잠깐만요. 저 아직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나진이가 차승우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차승우는 걸음을 멈추고 나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나진이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 변호안이라는 사람,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예요? 그리고 아빠가 남긴 회사가 이 사기하고 무슨 상관인 거예요? 나진이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차민기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그 유산이 왜 하필 이런 식으로 노려졌는지 나진이는 반드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차승우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아직 거기까진 몰라. 변호안 뒤에 누가 있는지 그건 나도 밤새 찾다가 결국 못 찾았어. 차승우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 돈이 그냥 흩어져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해. 누군가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나진이는 답답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아끼던 회사잖아요. 나랑 엄마한테 남겨주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던 건데 나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걸 노리고 판을 짰다는 게 저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왜 하필 우리 가족이냐고요. 차승우는 그런 나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진이에게 모진 말부터 던졌을 차승우였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나진이 역시 그 옛날에 서슬퍼렇던 차승우를 떠올리면 지금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진이야,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마. 이건 나도 같이 파는 일이야. 아버지가 남긴 거라면 나한테도 남의 일이 아니야. 차승우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에 얽힌 진실이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 그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섭기도 해요. 파고들수록 더 큰 게 나올 것 같아서요. 나진이가 작게 털어놓았습니다. 차승우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나진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단 낫잖아. 어떤 놈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는 끝까지 알아낼 거야. 차승우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 대신 단단한 결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그런 차승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오누이라는 사실 앞에서 오래 등을 돌리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진실을 향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빠. 나진이가 조심스레 그를 불렀습니다. 이런 말 하기 이상하지만 지금 옆에 오빠가 있어서 조금 덜 무서워요. 차승우는 그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겸연쩍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들어가.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두 사람은 어두워지는 거리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풀어야 할 매듭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셈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금태호의 카페에는 전정아가 들러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두 사람은 좀처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세리 대표님이 당한 그 사기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정아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금태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 형이 밤새 뒤진 자료가 그렇게 가리킨다니까. 나도 처음엔 설마 했어. 금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전정아가 무언가 떠오른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저 예전에 어렴풋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도도희 부모님하고 나세리 대표님 사이에 오래전부터 뭔가 얽힌 일이 있었다는 소문요. 전정아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금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얘기 나도 어디선가 스친 적 있어. 그런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금태호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 떠돌던 흐릿한 암시뿐이었습니다. 함부로 입에 올릴 얘긴 아니에요. 잘못하면 애먼 사람 잡는 거잖아요. 전정아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금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번 일이랑 자꾸 겹쳐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네. 금태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오랜 원한 같은 것이 이번 사기와 정말 무관한 것일지 마음속으로 조심스레 저울질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흐릿하게 떠도는 이야기들이 하나둘 이 사건 주위로 모여드는 듯한 불길한 느낌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정아는 문득 예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도도희가 나진이에게 저질렀던 오래된 일들, 그리고 그 뒤에서 늘 자기 부모의 그늘에 기대어 빠져나가던 도도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도도희 그 집안은 늘 뭔가를 덮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전정아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금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부로 단정하면 안 돼.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 잘못 짚으면 오히려 진이가 곤란해져. 금태호의 말에 전정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섣부른 짐작이 도리어 나진이에게 해가 될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단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진이한테도 괜히 미리 겁줄 필요 없고. 금태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전정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진이가 이 모든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이 오랜 벗으로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진이가 또 얼마나 힘들까요? 그 애는 늘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잖아요. 전정아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금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임지호는 다시 도도희를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의 위화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애둘러 묻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희야, 오늘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 임지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아버지 선거 자금하고 변우안이라는 변호사. 이 둘이 연결돼 있는 것 같아. 너 정말 아무것도 몰라. 임지우의 눈빛이 곱게 도도희를 향했습니다. 도도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오빠 진짜 왜 이래? 도도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 이름이 어떻고 자금이 어떻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 아버지 일은 아버지 일이지. 도도희가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임지우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하는 도도희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대답은 자꾸만 겉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희야, 나는 너를 몰아세우려는 게 아니야. 다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임지우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네 아버지가 정말 결백하다면 오히려 밝혀지는 게 아버지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도도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오빠가 왜 남의 집안일에 이렇게까지 나서는데. 도도희가 겨우 짜내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애원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그런 도도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도도희가 감추려 할수록 그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남의 집안일이라도 사람이 억울하게 무너지는 걸 알면서 모른 척할 수는 없어. 임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어. 도도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임지우는 그 눈물 앞에서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민에 흔들려 눈을 감아버리기에는 지금 벼랑에 선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또렷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정말 변했어. 예전엔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도도희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지우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신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야 도도희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인지 스스로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보려는 것뿐이야. 임지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 말에 도도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쌓여온 것들이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이번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편 나세리는 딸이 사건을 캐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복잡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나진이가 차승우와 함께 변우안의 뒤를 쫓고 있다는 말이 나세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애가 왜 그런 위험한 일에 끼어드는 거야? 나세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실마리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가 일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끌어모은 돈까지 통째로 날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돈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서늘한 두려움이 그 기대를 뒤덮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겨눈 표적이 있었다면 그 배우가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 애까지 다치면 어쩌려고 나세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딸이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습니다. 나세리는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차민기와 함께 꿈꾸던 날들, 그 사람이 남기고 간 회사, 그리고 그 회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의 처지가 겹쳐 떠올랐습니다. 나세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하필 나한테 나세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세리의 얼굴에 알 수 없는 그늘이 스쳤습니다. 스스로도 애써 외면하고 있던 오래된 기억 한 자락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원한을 사고 미움을 받았던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자신이 잘못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서늘하게 스쳐갔습니다. 나세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떠올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사기가 정말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고개를 든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세리는 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이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려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딸에게 위험한 일에서 손을 떼라고 하자니 그러면 잃은 돈은 영영 되찾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딸이 어디까지 위험에 노출될지 몰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나세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이야, 엄마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니? 나세리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야망을 품고 앞만 보고 달려온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딸 하나 지키는 일조차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잃은 돈을 향한 미련과 배우를 향한 두려움 사이에서 나세리는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촌에서는 노영주와 마이가 마주 앉아 근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름이가 겨우 건강을 되찾고 집안에 웃음이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나세리를 둘러싼 소란이 일고 있으니 두 사람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시엄마, 이러다 또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름이 이제 겨우 좋아졌는데 애한테 안 좋은 기운 갈까 봐 무서워요. 마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근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다. 그 여자 일이라면 이제 그만 얽히고 싶은데 어쩌자고 자꾸 이런 일이 터지는지. 노영주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나세리와 함께 지내게 된 처지였습니다. 그 여자를 둘러싼 또 다른 소문이 이 집에까지 얹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마이는 오름이 방 쪽을 흘끗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승우 도련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마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노영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승우가 그렇게까지 매달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 애도 오죽하면 그러겠니. 노영주가 낮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엄마, 그런데요. 저는 진실이라는 건 그래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덮어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의 말에 노영주는 잠시 딸 같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땅에 시집와 이 집안의 온갖 풍파를 함께 겪어온 마이였습니다. 그 며느리의 말에는 묘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알 건 알아야지. 노영주가 무겁게 동의했습니다. 다만 우리 식구들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노영주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승우 그 녀석이 워낙 물불을 안 가리는 성미라 그게 걱정이다. 다리도 성치 않은 애가 또 무슨 위험한데 뛰어들까봐. 노영주의 목소리에 아들을 향한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이도 안쓰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련님한테도 조심하라고 잘 말할게요, 시엄마. 마이가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마이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시엄마, 그리고 저는 나셀이 그 사람도 조금은 안 됐어요. 밉긴 미운데 저렇게 다 잃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해요. 마이의 솔직한 말에 노영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미운 정도 정이라고 한 집에 살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게지. 노영주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원수처럼 지내온 나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자의 불행마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노영주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진실만은 밝혀져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겨우 되찾은 집안의 평화가 부디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기를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임지호는 아버지 임중빈을 찾아갔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추적하려면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점 안쪽 작은 방에서 임중빈은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임지우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임중빈은 아들의 낯빛을 한번 훑어보더니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그 모양이냐? 임중빈이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임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는 변호사나 자금 추적에 밝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중빈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가 왜 그런 일에 끼어들어? 그거 위험한 일 아니냐? 임중빈이 낮게 물었습니다. 임지우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한 일이라 그냥 둘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임중빈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임지우의 입에서 도도의 집안 이야기가 스치자 임중빈의 얼굴이 순간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도도희네 집안이 얽혀 있다고? 임중빈이 되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세요? 임지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임중빈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던 임중빈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는 건 없다. 다만 정치판에 발을 담근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다는 것만 알아둬라. 임중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옳은 일을 하려는 건 알겠다만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함부로 나섰다간 오히려 네가 다친다. 임중빈의 당부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지호는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임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중빈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야. 도도히 그 아이하고는 요즘 어떠냐? 임중빈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임지우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서로 마음이 많이 어긋나 있어서요. 임지우가 어렵게 답했습니다. 임중빈은 아들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재촉하던 평소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도도히 집안이 얽힌 일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다만 사람을 볼 때는 그 집안까지 보게 되는 법이다. 임중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임지우는 아버지의 말에 담긴 무게를 가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중빈은 아들의 어깨를 무겁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발을 들인 곳이 결코 만만한 자리가 아님을 그는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무렵 도도희는 다급하게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임지우가 더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재에 들어선 도도희는 문을 닫기가 무섭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지우 오빠가 그 변호사 일을 캐고 있어요. 도도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거 자금이 어떻고 변호안이 어떻고 자꾸 저한테까지 물어봐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류를 보고 있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대? 아버지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어디서 자료를 봤다고만. 도도희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한동안 밖을 내다보던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희야, 잘 들어라.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 나가서는 안 돼.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네 결혼이든 뭐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잘못 터지면 우리 집안이 통째로 무너진다. 도도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럼 정말로 뭔가 있는 거예요? 도도희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돌아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저 그 사람 입만 막으면 된다. 그 말에 도도희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지금껏 애써 외면해온 불길한 예감이 아버지의 그 한마디로 또렷한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발 지우 오빠가 다치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도도희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도도희는 자신이 진심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안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도 두려웠지만 그보다 임지우를 영영 잃게 될까 봐 더 두려웠습니다. 약혼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진실이 밝혀질까 봐 겁내는 마음이 도도희의 안에서 어지럽게 엉켰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도희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하나만 알려주세요. 나셀이 그 사람하고 우리 집안이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도도희가 겨우 짜내듯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나가봐라. 그리고 네 입 단속 잘해. 아버지가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 냉정한 대답이 오히려 도도희의 두려움을 더 키웠습니다. 이 집안 역시 무언가를 깊이 감추고 있다는 정황이 그 침묵 속에서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딛고 선 땅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임지우의 어머니 김성경도 아들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요 며칠 임지우가 넋을 놓은 사람처럼 생각에 잠겨있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성경은 넌지시 아들의 속을 떠보았습니다. 지우야, 너 요즘 무슨 걱정 있니? 얼굴이 영 안 좋다. 김성경이 아들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임지우는 젓가락을 멈추고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임지우가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김성경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아들을 지켜본 어머니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는 거니?
도도희랑은 별일 없고? 김성경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말에 임지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임지우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요즘 서로 좀 바빠서요. 자주 못 봤어요. 임지우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김성경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 어정쩡한 대답이 오히려 김성경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얘, 너 혹시 도도희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 좋은 색식감을 놓치면 안 된다. 김성경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임지우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은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임지우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서두름이 김성경의 의심을 더 부추겼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말을 아끼는 것은 분명 무언가 감추는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성경은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한동안 식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설마 약혼이 흔들리는 건 아니겠지? 김성경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감으로 도도희를 마음에 두어온 김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집안 전체의 감도는 묘한 기류가 김성경의 마음을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임중빈도 요 며칠 부쩍 말수가 줄었고 아들은 넋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김성경은 무언가 자신만 모르는 일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성경은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볼까 했지만 임중빈 역시 요즘은 통 속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이 집 남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입이 무거운지. 김성경이 답답한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남편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이면 늘 혼자 짐을 짊어지려 하는 그였습니다. 김성경은 도도희에게 전화라도 걸어볼까 하다가 이내 마음을 접었습니다. 괜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섰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은 도도희마저 발길이 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살갑게 집에 드나들던 아이였는데 언젠가부터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성경은 그 사실이 새삼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혼사에 금이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김성경이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정체 모를 불안이 김성경의 마음 위로 서서히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편 차승우와 나진이는 변호안의 옛 동료를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밟은 판 끝에 마침내 변호안과 한때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허름한 찻집에서 마주 앉은 그 사람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변 변호사,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일을 여러 번 했어요.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특정 정치인 쪽 돈을 깨끗하게 세탁해주는 일 말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나진이와 차승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이번 일도 그런 거란 말씀이세요? 나진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야 자세한 건 모르지. 다만 변 변호사가 손대는 일은 늘 뒤가 구렸으니까.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괜히 깊이 파다가는 아가씨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런 돈에는 반드시 무서운 사람들이 붙어 있거든. 그 경고에 나진이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찻집을 나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승우가 먼저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진이야, 저 사람 말 들었지? 이거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 차승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상대를 건드렸다가 봉변을 당했던 지난날의 기억이었습니다. 한정원의 남편이 사주한 사람들에게 차승우와 함께 무참히 당했던 그 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오빠, 저 그때 생각나요. 우리 그때도 잘못 건드렸다가 크게 다쳤잖아요. 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승우의 얼굴에도 그늘이 졌습니다. 그 역시 같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랑 비슷한 냄새가 나.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차승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와 발을 빼기에는 밝혀야 할 진실이 너무 무겁게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순 없어요. 아빠 회사가 이렇게 이용당했는데 그냥 두면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나진이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차승우는 그런 나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 회사를 이렇게 짓밟은 놈들을 나도 절대 그냥 못 둬. 차승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라는 말만 나와도 이를 갈던 차승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버지가 남긴 것을 지키려 나진이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나진이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빠 얘기를 그렇게 말해주는 거 저 사실 좀 놀랐어요. 나진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차승우는 멋쩍은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됐고 앞이나 잘 보고 걸어. 넘어지지 말고. 차승우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채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임지우가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도도희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임지우를 찾아온 도도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우리 아버지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이란 말이야. 도도희가 매달리듯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이러면 우리 집안이 다 끝난다고. 왜 그걸 몰라? 도도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임지우는 그런 도도희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희야, 정말 결백하다면 두려울 게 없잖아.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해? 임지우가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그 말에 도도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결백이 문제가 아니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빠는 몰라. 도도희가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도도희는 끝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빠가 계속 이러면 나 오빠랑 파혼할 거야. 도도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약혼 없던 일로 하겠다고. 임지우는 잠시 도도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아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지우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협박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너는 나를 잘못 안 거야. 임지우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약혼을 지키자고 진실을 덮을 수는 없어. 도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 도도희가 흐느꼈습니다. 임지우는 그 눈물 앞에서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야. 임지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단호함 앞에서 도도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내민 마지막 카드마저 통하지 않자 도도희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도도희는 마지막으로 임지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오빠한텐 아무것도 아니었어? 도도희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임지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도희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이상 임지우는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소중했으니까 더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임지우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로잡으려 했다면 나는 끝까지 네 편이었을 거야. 그 말에 도도희는 붙잡았던 손을 힘없이 놓았습니다. 임지우는 그런 도도희를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흔들리는 약혼 관계보다 진실을 밝히는 쪽을 택하겠다는 그의 결심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이어져 온 인연이 이 순간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세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에 얽힌 이 사기가 왜 하필 자신들 가족을 겨눴는지 이제는 어머니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나진이가 나세리를 마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기 정말 우연이었어요? 아니면 누가 처음부터 우리를 노린 거예요? 나진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세리는 순간 흠칫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나도 당한 사람이야. 나세리가 애써 발을 빼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다 컸어요. 이제 저한테 숨기지 마요. 나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표정 보면 알아요. 엄마도 뭔가 짚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나세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딸의 집요한 물음 앞에서 나세리는 어딘가 캥기는 듯한 기색을 완전히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이야, 어떤 일들은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
나세리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나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뭔가 있는 거죠? 나진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세리는 딸의 눈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세리가 서둘러 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한 부인이 오히려 나진이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나진이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제가 더 불안한 거예요. 대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진이가 다그쳤습니다. 나세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이야, 엄마는 그냥 너만은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 나세리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나진이의 물음에 대한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방패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나세리는 끝내 진실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힘없이 뿌리치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나진이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언제나 당당하던 어머니가 저렇게 도망치듯 피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진이는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이 파헤치려는 진실이 어쩌면 어머니가 오래도록 감춰온 상처까지 함께 들춰내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저렇게까지 숨기는 거라면 정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진이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머니를 이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에 얽힌 진실 뒤에 어머니마저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는 예감이 나진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짓눌렀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나세리를 둘러싼 새로운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수군거려졌고 그 소문은 두 집안 모두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서촌 식구들은 나세리를 둘러싼 새 스캔들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또 무슨 소리가 도는지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구나. 노영주가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이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엄마, 이러다 오름이 유치원까지 소문이 들어가면 어떡해요? 마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겨우 되찾은 평화가 또다시 흔들릴까봐 서촌 식구들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임시가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임중빈은 아들이 발을 들인 일이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후 저 녀석이 괜히 벌집을 건드린 건 아닌지 임중빈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성경 역시 집안의 감도는 낯선 긴장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집안이 왜 이렇게 뒤숭숭해요? 나만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김성경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임중빈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김성경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두 집안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서초는 나세리를 둘러싼 소문이 이 집까지 번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임시가는 아들이 파헤치는 진실이 어디로 튈지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감춰진 것이 많을수록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나세리를 겨눈 표적이 정말로 존재했음을 두 집안 모두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집안을 짓누르는 불안도 함께 짙어졌습니다. 나진이는 화실에 홀로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져버린 것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갈까요? 나진이가 곁에 있던 전정아에게 힘없이 물었습니다. 전정아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진이야, 무섭겠지만 여기까지 왔으면 끝을 봐야지. 내가 옆에 있을게. 전정아가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나진이는 친구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아야, 나 사실 무서워. 이러다 엄마가 더 다칠까봐, 그리고 애먼 사람들까지 휘말릴까봐. 나진이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전정아는 그런 친구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야. 이번엔 혼자 하지 마. 승우 오빠도 있고 본부장님도 있잖아. 전정아가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나진이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홀로 견뎌온 세월이 길었던 그녀에게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작지 않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집안을 감싼 불안의 밤은 좀처럼 밝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도희는 결국 아버지 쪽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지우가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변호안의 흔적을 조용히 지우려 손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도도희는 은밀하게 사람을 만나 부탁을 넣었습니다. 그 변호사 관련된 자료들 조용히 정리해 주세요. 아무도 모르게요. 도도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너져가는 집안을 지키기 위해 도도희는 위험한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 자체가 오히려 차승우의 눈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변호안의 흔적을 계속 줬던 차승우는 누군가 그 흔적을 서둘러 지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누가 지금 자료를 없애고 있어. 이거 분명히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뜻이야. 차승우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감추려는 움직임은 역설적으로 감출 것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차승우는 그 흔적을 거꾸로 되짚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도희가 서둘러 덮으려 한 자국들이 오히려 진실로 향하는 새로운 실마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차승우는 곧장 나진이와 임지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자료를 지우려 든다는 건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야. 이제 곧 꼬리가 잡힐 거야. 차승우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임지우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자료를 지우려는 그 손길이 어디서 뻗어나온 것인지 임지우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는지 짐작이 가요. 그런데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임지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대가 흔적을 지우려 서두르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도희는 자신의 은밀한 움직임이 상대에게 포착되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초조하게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사태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나세리를 둘러싼 스캔들은 이미 두 집안의 울타리를 넘어 사방으로 번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감춰진 진실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곧 무언가 크게 터질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회사에 얽힌 진실, 나세리를 겨눈 표적의 정체, 그리고 두 집안이 저마다 감춰온 비밀들이 하나로 뒤엉킨 채 폭발할 순간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도도희가 서둘러 지우려 한 흔적들은 오히려 진실의 윤곽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감추려는 손길과 파헤치려는 손길이 어둠 속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맞점이 어느 쪽으로 기울며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이 커져만 가는 스캔들 속에서 머지않아 터질 더 큰 진실을 예고하며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나세리가 인도네시아 사업에 쏟아부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처음에는 그저 운이 나빠 걸려든 사기라고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그늘이 어른거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세리를 무너뜨린 그 사기의 뿌리를 지난 이야기 속에서 함께 더듬어 보겠습니다. 단순한 불운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누군가 겨눈 표적이었는지 말입니다. 나세리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무엇을 손에 쥐고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나세리가 붙든 것은 세상을 떠난 차민기가 남긴 회사였습니다. 차민기는 드라마와 영상을 만드는 제작사를 오래 운영해 온 사람이었지요. 그 회사에는 이익이 큰 해외 투자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몫은 다름 아닌 나세리와 딸 나진이에게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두 모녀에게 남긴 마지막 미천이었던 셈입니다. 나세리는 그 회사의 대표 자리에 올라 인도네시아 투자를 크게 벌였습니다. 나세리라는 사람은 야망의 화신이라 불릴 만한 인물입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지요. K문화가 세계에서 각광받는 지금이 기회라 여기며 나세리는 집까지 담보로 잡아 전 재산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 회사,
이 돈이 노림을 당했을까요? 차민기가 남긴 유산이라는 사실, 두 모녀에게로 흘러들어온 큰돈이라는 사실이 우연치고는 지나치게 공교롭습니다. 게다가 이 돈에는 서촌 자녀들 몫으로 남겨졌던 지분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승현과 차승우의 몫이 이 판에 함께 얹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돈이 무너지면 나셀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촌 식구들까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나세리의 야망이 향한 그 자리가 실은 여러 사람의 운명이 한데 묶인 위험한 매듭이었던 것입니다. 그 매듭이 이번 사기로 한꺼번에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세리가 이 투자에 매달린 마음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세리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딸 나진이에게 온전히 상속되기만을 바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회사를 제 손으로 접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지요. 죽은 남편의 사업을 지켜내는 것이 나세리에게는 자존심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절박했기에 나세리는 위험을 살피는 눈이 흐려졌습니다. 야망이 컸던 만큼 그 야망을 파고드는 손길에는 오히려 무방비였던 것이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세리를 무너뜨린 사기의 한복판에는 변호안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낯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차민기가 살아있을 때부터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나세리는 그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남편이 믿던 사람이라는 것만큼 든든한 보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변호안은 회삿돈과 도장까지 챙겨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름뿐인 회사, 껍데기만 있는 회사를 세워두고 큰돈을 그 통로로 흘려보낸 정황도 드러났지요. 인도네시아를 지나 두바이로, 남미로 자취가 흩어졌습니다. K문화 열풍을 미끼로 삼은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곱씹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남편 차민기가 곁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떠난 뒤 사업을 잘 모르는 나세리가 홀로 나선 그 빈틈을 누군가 정확히 노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읽을 줄도 모르면서 사업에 뛰어든 나세리였지요. 그 어설픔이 표적이 되기 딱 좋았습니다. 나세리 스스로도 자신이 눈뜬 봉사였다며 가슴을 쳤습니다. 오래 믿어온 사람에게 당했다는 사실 앞에서 나세리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사기라면 이렇게까지 겹겹이 흔적을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치고 여러 나라를 건너뛰며 돈을 숨긴 그 솜씨는 착정하고 오래 준비한 사람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연히 걸려든 불운이라기보다 처음부터 나세리를 겨눈 손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서늘한 의심을 남깁니다. 나세리 자신도 그 서늘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원한을 사고 미움을 받았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자신이 잘못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나세리의 마음을 스쳤지요. 나세리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한번 고개를 든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잃은 돈을 향한 미련과 배우를 향한 두려움 사이에서 나세리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향하는 곳에 오래도록 감춰져 온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이 사건의 그늘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뜻밖의 이름이 겹쳐옵니다. 바로 도도이 집안입니다. 도도이는 오래도록 나진이를 괴롭혀온 인물이지요. 어린 시절 학교 폭력을 주도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그런데 그 누명이 어떻게 덮였는지 앞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도도이 스스로 털어놓았지요. 처음엔 장난이었는데 일이 커졌고 하필 아버지의 선거가 있었으며 어머니가 나서서 입을 막았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도이 아버지가 선거를 치른 사람, 곧 정치에 발을 담근 인물이라는 사실을 짚게 됩니다. 딸의 잘못까지 덮어야 할 만큼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집안이었던 것이지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도도이의 부모와 나세리 사이에 오래전부터 무언가 얽힌 일이 있었다는 암시도 있었습니다. 그 원한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집안 사이에 흐릿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이 조각들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나세리를 겨눈 듯한 사기가 있고
선거를 치른 도도의 아버지가 있고 두 집안에 오래된 앙금이 있습니다. 이 조각들이 서로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정치에 몸담은 사람에게 큰돈을 세탁할 통로가 필요했다면, 그리고 그 표적으로 오랜 원한이 있는 상대를 골랐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나세리의 사기와 도도의 아버지의 정치 자금이 한 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른거립니다. 물론 아직은 짐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깔려온 폭선들이 이 방향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기극이 정치 스캔들로 몸집을 키울 수 있는 밑그림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도도이라는 인물의 됨됨이도 이 짐작에 무게를 더합니다. 도도의 집안은 늘 무언가를 덮으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지요. 딸의 학교 폭력도 누명도 부모의 힘으로 덮어온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이라면 더 큰 것을 감추기 위해 못할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큰 돈이 오간 자리에 실체 없는 회사가 세워지고 그 돈이 여러 나라를 건너 사라진 그 방식도 예사롭지 않지요. 깨끗한 돈이라면 굳이 그렇게 복잡한 길을 돌 이유가 없습니다. 감춰야 할 돈이기에 그토록 겹겹이 흔적을 지운 것은 아닐까요? 그 끝자락에 선거를 치른 집안의 그림자가 놓여 있다면 이 사건은 한 사람의 파산을 넘어 훨씬 큰 이야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뜻밖의 사람이 진실 곁으로 다가섭니다. 바로 차승우입니다. 차승우가 걸어온 길을 떠올려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차승우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차를 뒤쫓아 달려가다 오토바이에 치여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 뒤로 세상을 원망하며 오랜 세월을 보냈지요. 이복 동생 나진이에게도 나세리에게도 나를 세우며 등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차승우가 달라졌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조카 오르미의 병이었습니다. 죽어가던 아이를 살린 것이 다름 아닌 나진이의 골수였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차승우는 나진이에게 완전히 공손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래 미워하던 마음이 고마움으로 뒤집힌 것입니다. 그런 차승우가 이제는 나세리의 사기를 파헤치는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방송국을 그만두고 새 일자리를 찾던 처지였지만 남의 일이라 여기지 않고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형 차승현이 걸어온 길과 겹쳐 보입니다. 차승현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좇아 동생을 다치게 한 뺑소니의 정체를 오래 추적해온 사람이지요. 감춰진 진실을 들추는 일이 이 형제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감춰진 것을 파고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 차승우가 이 사기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건이 더 깊은 곳까지 파헤쳐질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원망을 내려놓은 사람이 이제 진실을 향해 서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정치에 얽힌 큰 힘을 상대로 감춰진 것을 들추는 일은 파는 사람 스스로가 위험해지는 일이기도 하지요. 예전에 차승우였다면 겁이나 진작에 손을 뗐을 일입니다. 다리를 잃고 세상을 원망하며 움츠러들어 살아온 세월이 길었으니까요. 그런 차승우가 이제는 남을 위해 밤을 새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세리가 잃은 것이 얼마인지, 그로 인해 나진이가 어떤 벼랑에 서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래 미워했던 그 여자와 딸의 고통을 이제는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 마음의 변화가 감춰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첫 손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흐름에서 임지우의 자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임지우는 사실 이 사건에 나설 이유가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세리도 나진이도 임지우에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도 임지우는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 까닭을 헤아려 보면 여러 인연이 얽혀 있습니다. 우선 삼촌 임사빈이 세를 놓은 건물에 서촌 사람들과 나진이의 화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 상권으로 묶인 이웃이 된 것이지요. 무엇보다 임지우는 나진이의 그림에서 사람을 향한 위로를 읽어온 사람입니다. 오래 오해했던 나진이에게 사과하고 신뢰를 쌓아온 시간이 있었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마음이 짙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임지우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매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도이와의 약혼입니다. 앞서 도도이의 누명 자백으로 두 사람의 믿음은 이미 크게 금이 갔지요.
약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임지우가 선을 그은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앞선 이야기를 이어보면 걱정스러운 지점이 보입니다. 만약 나세리를 무너뜨린 사기가 정말 도도의 아버지와 얽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지우가 진실을 향해 한 발 내디딜수록 자신의 약혼과 앞날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집안과 억울한 이웃 사이에 놓인 것이지요. 그래서 임지우가 어느 쪽으로 발을 딛느냐가 앞으로의 이야기를 크게 가를 열쇠가 될 듯합니다. 임지우라는 사람의 성정을 떠올리면 그 선택이 어렵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임지우는 시니컬하면서도 옳고 그름 앞에서는 단호한 사람이지요. 지금껏 자신이 누려온 것들이 많은 사람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음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편한 길을 택해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지금껏 자신이 지켜온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지우는 아마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겠지요. 사랑을 지키려면 진실을 덮어야 하고 진실을 조치려면 사랑을 놓아야 하는 자리에 임지우가 서 있으니 말입니다. 이 어긋난 갈림길이 임지우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게 될지 마음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왜 온 집안의 일이 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나세리와 서초는 오래도록 원수처럼 지내온 사이입니다. 나세리는 세상을 떠난 차민기의 사실혼 배우자였고 노영주는 그 법적 아내였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25년 묵은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미워하던 두 집안이 이제 한 지붕 아래 얽히게 되었습니다. 결정적 매개는 손자 오름이의 생명이었습니다. 나진이가 몰래 내어준 골수가 죽어가던 아이를 살렸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노영주의 마음이 원한에서 고마움으로 조금씩 돌아섰습니다. 미움이 생명으로 되돌아온 참 얄궂은 인연입니다. 여기에 사기로 집까지 잃은 나세리가 갈 곳이 없어 서촌으로 짐을 옮겨오면서 두 집안은 티격태격하면서도 한솥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얽힘 때문에 나세리의 사기는 나세리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서촌 자녀들의 지분이 그 돈에 섞여 있으니 이 돈이 무너지면 서촌도 함께 벼랑에 서게 됩니다. 게다가 딸 나진이는 이미 크게 자란 사람입니다. 부모 세대의 원한을 그대로 물려받기를 거부하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른들에게 있었음을 담담히 직시하는 아이가 되었지요. 그런 나진이가 아버지가 남긴 회사에 얽힌 진실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원할 것은 자명합니다. 이렇게 서촌과 나세리, 나진이가 한데 묶인 지금 사기의 진실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얽힌 가족 전체를 뒤흔들 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세리를 무너뜨린 사기의 뿌리를 함께 더듬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 나쁜 사기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하나하나 짚어보니 그 뒤에는 남편이 남긴 회사와 뒤섞인 지분, 오래 믿어온 사람의 배신, 그리고 정치에 얽힌 도도의 집안의 그늘까지 어른거립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원한과 감춰진 비밀이 한데 얽힌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마음에 남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매듭을 누가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얽힌 가족들을 어디로 이끌지 조용히 지켜볼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감춰졌던 진실이 고개를 드는 법입니다. 나세리와 나진이 그리고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이 그늘을 어떻게 헤쳐갈지 다음 이야기에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